189번에 답이 16 나왔습니다. 190번에 10. 잘 봤어? 조용히 있는데? 189번부터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틀라 문제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숙제에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냥 G-E는 0이다. 이 189번이랑 190번 연결시켜서 알려줄 건 뭐냐면은 미분 가능성이라고 했으면 세 개를 동시에 다 체크를 하는 거야. 얘의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이거의 미분 가능성, 그리고 얘네들이 연결된 부분의 미분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애초에 이건 당연히 미분 가능이니까 고려할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이 절대값 fx 미분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이 fx 최고차 개수가 4차 1의 4차 함수라는 거야. 함수가 만약에 x축과 교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무조건 접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g-2는 0을 보면은 이 -2는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fx는 여기서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2를 최소한 2개는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치? 먼저 구성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는 거냐면은 얘 미분 가능성, 여기는 일단 문제 나는 조건 해결했어. 둘이 연결되는 지점에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0 한번 대입, 0 대입하면은 절대값 F0은 그 다음에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냥 F0은 0인 거야. F0은 말을 해서,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 봐보면 X는 여기서 또 미분 가능하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쓸 건데, 여기 F0은 0이라 쓰면 여기 바로 식 정리해 줄 수 있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식을 정리해 준다라고 하는 걸 수 있어. 그치? 해놓고 나서 이제 미분 가능성 볼까? 첫 번째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연속이 되게끔 했고, 두 번째 미분 가능성인 거니까 여기 이거 그대로 미분하면 되지. 미분해주면은 이 X 0일 때인 거니까 지우고 0 대입하면은 4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좌미계라고 하는 게 있지. 좌미계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근데 이게 여기 0보다 클 때 미분 개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은 a 값이 2분의 3이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다. 2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정답이 나오는 거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아니고 괜찮아. 190번 넘어갔는데 사진 이거 아까 잘못 보내줬어. 괜찮아. 이 함수가 마이너스 2에서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쪽은 fx 그대로 양수로 빠져나오고 0보다 큰 쪽은 마이너스 6x2분의 마이너스 6x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혹시 절대값 fx 관련해서 왜 양수로 빠져나온다는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이렇게 사차함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A가 만약에 양수가 아니고 음수 쪽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이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이다를 만족하죠. A가 이런 데 있으면은 뚫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A가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양수 0보다 작은 쪽에서 양수, 0보다 큰 쪽에서 음수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제 90번에 hx는 절대값 fx, 그 다음에 여기 fx 플러스 hx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해보자. 190번까지 무난하게 잘 됐어? 아니면 막혔어? 어렵지 않은 중킬러 문제급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들 안 풀리면 수투로 이런 부분 좀 더 보완해야 돼. 완전 어려운 문제는 풀지 말고 이런 것들 좀 다 보완해야 돼. 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 키랩은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9월 모의고사까지 이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구모델이 하는 실무를 좀 많이 풀게. 그래서 오늘 프린트, 그러니까 교재 받으면은 약간 깜빡 놀랄 수 있는데 이렇게 더 많다고? 아니 더 많다고? 그런 상황 아니야. 숙제를 적당히 줄 테니까 아니야, 당황하지 말고. 그 급식표에 맞춰서 하되 이 키랩은 속도를 좀 낮추고 실무 숙제를 더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을 좀 많이 해보자. 일단 올해 봤었던 6월 모의고사나 뭐 7월 교육청 같은 것도 다시 리뷰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육모 반영한 모의고사들 좀 많이 풀어보면서 좀 약한 부분들 보완해보자. 하면서 주간일기 틀렸던 유형들, 어렸던 유형들 계속 지키기, 이걸 메인으로 해야 되겠어. 그리고 테스트는 이제 기도에서 나왔던 걸로. 오늘 재시험 보기에 친구들 있으면 조심하겠어. 응? 요거 정리됐어? 이거 답이 12가 나왔지. 현석이 됐어. 하고 있어. 우선 좀 전에 했던 것들 아이디어 그대로 한번 다시 생각해볼까? 이 h- 있는 경우에는 이 지금 절대값 함수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 함수 접해야 되겠지. 접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fx에 대한 식은 이렇게 좀 꺼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fx는 x 플러스 1을 두 개는 가져. 근데 애초에 2차 함수를 했으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이 h1은 2라고 되는 식을 봐보면 요거는 1에서의 우리 미분 가능했으니까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다 이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해보면 함수값 일단 여기 1보다 작은 쪽에 대입해보면 절대값 F1이거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 문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좌극한과 좌극한이 절대값 F1이고 우극한은 9A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F1은 여기다 대입해주면 3, 9, F1은 여기 2라고 했었지. A12 2라고 했던 거니까 여기 2가 돼야 돼. 여기 2인 거니까 이 A 값은 뭐가 나냐? 9분의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9분의 2일 수도 있어. 둘 중에 뭔지 아시죠? 절대값 F1이 2인 것 뿐이고 실제로 A 값은 둘 중에 뭔지 모르거든. 한개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본 거냐면 우선 여기에 대해서 미분관에서 해결하려고 한 거고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 지금 보고 있어. 이 GX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둘 사이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자. 근데 이거 지금 봐보면 얘에 대해서는 표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절대값 fx 그 다음에 이쪽은 fx 플러스 gx 이렇게 써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함수가
A값은 절대값 F1 그치? 자극하는 값 지금 고려한 거야. 자극하는 수가 5칸. 그 다음에 이쪽은 F1 더하기 G1이랑 이렇게 지금 같으면 되면서 둘이 이렇게 같아야 되겠지? 둘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계 쓴 거니까 미분계수는 절대값 F1지 얘 양수로 빠져나올지 음수로 빠져나올지 아직 모르겠어. 근데 미분하면은 이게 F'1 플러스 G'1과 이렇게 같아야 된다고 볼 수 있어. 그치? 여기서부터 하고 들어봐. 뭐냐면 F1이 0보다 커졌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를 좀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지금 그렇게 괜찮아. 그럼 이 상황 지금 본다라면은 F1은 F1 플러스 G1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하기 전에 F1이 양수인 거니까 그대로 빠져나오면 F1의 그냥 미분이지. F'1은 요거는 F'1 더하기 G'1입니다. 1 더하기 G'1 이렇게 지금 식을 넣을 수가 있어.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지워버리고 나면 요 값이 0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지우면은 G'1이 또 0이 돼.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 상수함수. 그치? 1차함수의 미분계수가 0이라는 얘기는 상수함수인 거니까 사실상 1차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 그치? 1차함수는 상수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거 기울기가 0이니까 1차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탈락. 그러면 만약에 F1이 0보다 작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 마이너스 F로 빠져나가죠. 마이너스 F1은 F1 플러스 G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근데 이 값이 문제에서 2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 애초에 이 값이 H1이 이어졌잖아. H1이 2다. 이렇게 해서 깔고 가는 하는 거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면은 F1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G1이라고 하는 거는 4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도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빠져나가겠죠. 마이너스 F'1은 하고 이쪽이 F'1 더하기 G'1 이렇게 써주면 여기서 이제 A 값에 대해서 보면 되는 상황이에요. A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분에서 1 대입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여기 F'1은 2A 곱하기 2A 곱하기 9A 있습니다. 9A. 여기 이게 또 9.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요. 넘겨주면은 G'1이 마이너스 9 곱하기 있으면은 G'1이라고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렇지? 근데 이 F'1이 9A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여기서 A값 9분의 2랑 마이너스 9분의 2 중에서 뭐를 선택하면 될까? A값 마이너스 9. 여기서 지금 A값은 마이너스 9분의 2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사실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 생각하면 되겠어. 이 fx가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2분한 게 마이너스 3분의 4고 G 프라임을 1은 3분의 8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바로 물어봐줘.
지금 그렇대. (191번은) 정답이 18이 나오는데 A 많아서 부르는 거 어떻게 됐어? 거의 없긴 한데 지금 내가 돌아다니면서 봐보면은 이 191번에 있는 기본 그래프에 대해서 식을 못 세운 사람들도 있기는 해. 대부분 잘했어. 근데 이거 혹시 좀 잘 안 되거나 한 방에 좀 잘 안 풀렸으면은 반드시 이건 오늘 좀 알고 갈 수 있어야겠다. 이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x는 여기서 극소값 1을 갖는 3.4였으니까 함수가 이렇게 됐으면 알았으면 여기 0인 지점에서 이렇게 y는 2를 그어줘. 여기 2분이 0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 그러면 이런 교점을 y는 2y 교점을 a라 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식은 써놓고 시작해야지. fx라고 하는 거는 x 곱하기 x 제곱이지. x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2다. 이렇게 쓰는 거는 다 할 수 있어. 이 a를 k라고 쓴 친구들도 있고 잘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되지. 이 fx 빼기 gx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fx 빼기 gx를 하는 건 이번에는 x축에 접근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0에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0을 갖는다 했으니까 함수가 이렇게 진행해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1가 돼요. 그치? 이런 지점을 b라고 바꿔. 이렇게 분할을 하면은 다시 한번 써주면 fx에서 gx를 뺀 함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b를 인수로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계산 좀 복잡하게 한 친구도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긴 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니까 잠깐 이 실전 개념 보실 때 볼까? 대부분 친구들 이제 좀 많이 알 거라 생각해. 여기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뭐 2고 여기가 5였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함수 하나를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가 0이야. 그 다음에 여기 요 지점이 3이야. 그럼 여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건 바로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5는 하고 0 더하기 3 더하기 K다.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 K 값이 3이 이렇게 되면 계산이 나네. 문제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여기 2분의 5라고 붙일게. 2분의 5라고 붙이면은 0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K 이런 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K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즉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여기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접하고 지나갔어. 이렇게 둔다면 여기 하나 이 부분이 만약에 4였어. 4라고 둔다면은 여기 뭐 m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5는 m 더하기 4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가 생각이 안 나면 원리 간단하게만 다시 얘기하면 이 3차 함수가 fx는 ax 상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1차 함수와의 교점이잖아. 1차 함수를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둔다라면은 얘를 좌변으로 넘겼을 때 이 1차 상수항이 이 2차항에 영향을 줄 수 없지. 3차, 2차.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의 합은 어쨌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 어떤 직선과의 교점이든 세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참고로 얘기하자면 변곡점은 마이너스 3분의 b로 여기다가 곱하기 3의 형태가 된다. 이런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 좀 빠르게 푸는 데가 되겠지. 변곡점 마이너스 3분의 b가 나오는 거는 그냥 이거 두 번 미분해서 0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 미분해서 0 잡아주면 변곡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b가 나오고 그거에 정확하게 3배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있어.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요건 상관없어. 이건 그냥 실전 개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고 여기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요게 지금 중요한 거. 이렇게 지금 썼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저기 a 더하기 0 더하기 0 a에다가 0 더하기 0을 해주면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지금 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a라고 하는 거는 a는 b 마이너스 2다. 이런 a랑 b 사이 관계식이 나온다고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요 자리는 a는 b는 a 플러스다. 이렇게 식을 써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gx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fx 있잖아. 요식 이 식을 여기다가 전부 다 그냥 다 대입을 하면 gx는 얘 빼기 얘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게 해석지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약간 비추 너무 좀 계산이 많으니까 좀 그냥 다른 형태로 계산해보자. 꼭 그렇게 계산을 할 필요는 없겠지. 대입해서 전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와 있는 상황을 써보면 파악이 되거든. f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g 마이너스 1. 이 함수값 같고 미분계수가 같은 상황인 거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g 프라임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은 각각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 얻었던 정보만 넣어주면 돼. f 마이너스 1. 여기부터. 이거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1가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역시 요 미분 한번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줘. 요 값이 3 플러스 2가 됩니다. 우리 지금 궁금한 거는 gx의 그래프거든. gx의 식이 어떻게 되는 건데 gx는 지금 1차 함수를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울인 거야. g 프라임 마이너스 1 3 플러스 2인데 이 마이너스 1 상관없지. 1차 함수. 1차 함수는 어차피 기울인 거야. 그러니까 y는 3
플러스 2a 하고 x 한 다음에 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똑같이 지나간 상황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지. 이게 gx의 그래프가 됩니다. gx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끝났어. 그렇지? 여기다가 0 한 번 대입하고 1 한 번 대입해서 둘이 곱한 게 2다라고 계산하면은 대입값 나와서 적당한 거야. 그렇지? A 계산해주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3도 있고 그 다음에 2도 있어. 이렇게 이라고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지우고 마이너스 2가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왜 지웠냐면은 이 A 플러스 2 있잖아. 이 B네 A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3은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해주면 되겠어. 그치? 식 세우는 거 아까 안 된 사람 내가 슬쩍 봤거든. 어잉? 하면서 누군지 알고 있어. 이거 잘 안 됐었으면은 반드시 그냥 오늘 확실하게 알고 있고 완전 기본 요거는 잘 파악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해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이런 실전 개념들은 몰라도 풀 수는 있지만 뭐 개수 비교를 통해서 풀 수도 있어. 풀 수 있긴 한데 알고 있으면 유리하니까 참고해가지고 문제 풀어볼게. 이렇게 정리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192번 문제를 이제 나중에 원본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제 문과 30번이었던 거야. 21년도 문과 30번. 근데 우리 배웠던 조각 3개를 다 연결시키면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 이렇게 참고를 해볼게요. 193번으로 가보자. 193번은 한번 이렇게 슬쩍 봐보고 잠깐만 생각해보고 이거 내가 바로 설명해줄게. 194번을 좀 도전적으로 풀어보면 되겠고 193번은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나랑 같이 해보자. 이제 195번에 보면 22년도 교육청에 나왔던 문제를 이건 약간의 속임수가 있어. 뭐냐면은 이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 그래프는 이렇게 y축에 대한 대칭일 거야. 근데 y축에 대한 대칭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의 이 절대값 fx의 최대값이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어차피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이 마이너스 1 2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 얘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를 뒀거든. 최대값이라고. y축 대칭인 함수인데. 그치?
여기 이쪽에 최소 최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에도 똑같이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아예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줘도 돼. 이 양수 쪽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어차피 y축 대칭 함수는. 얘도 마찬가지겠지? 뭐 이것도 볼 때 그냥 0과 3 사이에 그냥 집중을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2차 함수가 y축 대칭인 함수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봐보면 얘가 x축과의 교점이 뭔지를 한번 보면 루트 a가 되겠지. 마이너스 루트 a.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면은 함수가 이렇게 돼.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쪽이 루트 a. 이 마이너스 루트 a. 근데 절대값을 씌웠잖아. 절대값을 씌우면 지금 어느 지점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은 절대값을 씌우고 올라온 애가 결국에 경쟁하는 값이 뭔지를 봐요. 이 경쟁하는 값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 최대값이. 이 최대값과 얘가 절대값을 씌워서 오르는 값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보려고 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요 지점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볼게요. 쭉 올려. 이쪽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런 형태로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 는 A일 때 보면 되잖아. 는 A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네. 마이너스 A 이렇게 마이너스 A일 때를 보면 마이너스 A가 지금 위로 올라간 거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X제곱은 2A인 거니까 이 자리는 루트 2A라는 사실을 이용해 줘. 루트 2A 루트 2A 그치? 지금 그거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비율관계 생각해서 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94번. 이게 루트 2A. 그러면은 이 지금 0과 2 사이, 0과 3 사이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뭘 봐주냐면은 이 3이 정역의 최대값이거든. 그치? 3인 지점이 만약에 이런 데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 3이 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3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3의 최대값이 여기가 나왔으면 이거는 이미 땡인 거야. 이 둘이 같아질 수가 없어. 이 2에서의 함수값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 값을 넘어갈 수가 없고 얘보다 무조건 작거든. 여기 이 사이에서 어디에 2가 있든 간에 함수값이 얘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아주 괜찮아? 근데 만약에 3이 이런 데 어딘가 있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최대값인 거니까 그냥 여기인 거야. 이렇게. 그치? 3이 만약에 여기 딱 걸쳐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최대값인 거니까 또 얘는 얘인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3이 루트 2a보다 작거나 같아져 버리면 최대값이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정답 상황은 이제 쉽게 나와. 루트 2a보다 3은 루트 2a보다 작거나 같아야 이렇게 되면 가능이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거는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는 상황을 지금 볼 수 있어. 그치? 그럼 a 값은 5, 6, 7, 8, 9, 10 다 더하면 45가 된다. 10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치? 이런 게 문제에 나오나요? 네. 195번에 나왔지? 195번에 보면은 좀 전에 했던 난이도들 다 쓰이고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이해됐어. 근데 194번 문제가 훨씬 흥미로운 문제니까 이거는 풀면서 더 얘기해보죠. 지우고 194번 생각해볼게.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줄까? 여기까지 얘기했어. 이 함수가 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일단 뭐부터 본 거냐면은 는 0 이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어디 있니? 루트 a일 때 마이너스 루트일 때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됐던 거 대신 x축에 대해서 끌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뭘 보고 싶은 거냐면은 0과 3 사이랑 0과 2 사이 얘네들의 최대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3이 지금 가장 치역 중에 최대값인 거니까 정역 중에 3을 일단 써주는데 3이 만약에 이런데 3이 있어.
함수값이 여기다 만들어지지. 그럼 이거는 이 중에서 2가 이 사이에 어디 있든 간에 무조건 얘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둘이 최대값이 같아질 수가 없어. 이렇게 되거든. 근데 3이 딱 정확하게 요 A 지점에 걸쳤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작아진다. 그리고 X값이 작아진다고 생각해주면 그러면 이 함수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최대값은 항상 얘가 최대값이야. 그러면 2는 어디에 있든 3을 기준으로 해서 2는 얘보다 안쪽에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값은 여기 만들어져 있잖아. 0에서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최대값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3은 루트 2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걸로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보고 설명 들었다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푸는 경우가 또 그렇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반복해서 자꾸 봐봐. 기출 돌아보기도 내가 테스트를 계속 낼 테니까 미적분 어려운 문제 28, 29, 30번 계속 반복하고 기출 돌아보기에 이런 기출에 나왔던 아이디어들도 계속 정리해 놓고. 우선 이거 비율 관계를 좀 연결시켜 보려고 했던 친구들 되게 잘했어요. 여기 사각형 그리고 있는 거 봤거든. 근데 우선 최소값을 GT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봐보자. 미분해주면 F x는 마이너스 3x 조금 마이너스 12x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 3x에 x 플러스 4 이게 지금 쓸 수 있겠지. 해놓고 나서 함수를 그릴 건데 함수가 얘가 0과 마이너스 4에서 극소극대를 가지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지.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잡아보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 요 지점이 마이너스 3거고 여기 요 지점이 여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연결시켜보고 그 다음 이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결시켜보고 왜냐하면 지금 최소 최대를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최소값을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좀 정확하게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런 형태로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주면은 여기 요 지점이 얼마냐면은 여기 K야. 0 대입했을 때 K. 그치? 그럼 여기 값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암산으로 돼. 여기 K 마이너스 몇일까? 이 부분. K 마이너스 몇이야? 이게 우리 수업 3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해봐. 몇이야 돼? 수빈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개 뭐야? 여기 들어왔었죠? 요거 2분의 1 A를 3승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L이 지금 4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차함수의 개수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의 3승인 거니까 32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 극속 빼기 그때가 몇이지?를 본다고 하면은 그냥 이 간격을 보면 되지. 간격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32로 잡을 수 있어. 만약에 3차함수의 개수가 이런 데가 2였다라고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3승이었어. 그치? 저 길이를 보면은 여기 간격이 바로 보이는 거야. 그렇게 이게 써놓고 나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지금 잡아보면 이 병점이 지금 마이너스 이거고 여기 지금 2고 이런 것까지 다 파괴되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거 범위가 여기 지금 이쪽에 y축인 게 중요하거든. 이 범위 봐보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범위를 잡고 있어. 그치? 그 마이너스 t랑 t 중에서 누가 더 값이 작을까?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보이거든. 마이너스 t야 t야? t 쪽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물론 식으로 한번 보여주긴 할게. 근데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제대로 그려놨으면 여기 이 지점이 뭐 마이너스 t가 이런 데 있다 하면 t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좀 더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얘가 더 가파르게 내려가잖아. 이쪽 부분. 그치? 그렇게 그래프로 한번 판단을 볼 수도 있고 그게 찝찝하면은 ft에서 f-t를 이렇게 빼주면 돼. 빼기 f-t를 이렇게 해주면 ft 대입하면 마이너스 t 3승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k. 자, 마이너스 대입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또 6t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면서 요게 0보다 마이너스 2t 3승이 t 값이 양수인 거니까 이게 0보다 작다고 하는 게 표가 되지.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은 ft보다 f-t가 더 작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주인공인 거냐면은 이 ft가 주인공. 문제에서 이 최소값을 G를 정했는데 최소값을 G를 최소값인 거니까 둘 중에 최소값이 어딜까를 본 건데 밑에 있는 거니까 그 중에 얘가 최소값이다. 따라서 여기서 이 GT라고 하는 거는 FT라고 쓰면 되겠네. 이렇게 지금 결정할 수 있어. 먼저 그래프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 GT라고 하는 거는 감소함수인 거야. T 값이 커져가는 따라서 FT 값이 계속 작아지잖아.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가 또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지. 그치? 여기서 약간 쎄함을 느껴. G1과 G2를 비교하라고 해서 저 부호가 엄청 궁금했던 상황인 건데 여기 적어도 뭘 알 수가 있냐면 G1보다 G2가 작을 수밖에 없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돼요. 그렇지? 그리고 G2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K만한 형식인 거죠. K만한 형식. 2에서 함수값인 거.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G2가 더 G1보다 크다고 했지. 그 얘기는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접혀 올라가야 돼.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봐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야. x축이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은 여기 요거는 이렇게 되면 올라가지. 이렇게 좀 돼버리면은 이거 딱 접어 올렸을 때 얘랑 같아지지. 그거보다는 좀 위쪽에 있어야 돼요. 위쪽에 있다 생각해주면 1에서의 경계값을 봐야 되는 거니까 1에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1에서 이렇게 만약에 잡았어. x축. 여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라면 올렸을 때 같아지겠지. 그거보다는 안정적으로 x축이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인 거지. 여기가 이 부분이 1을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니까 예시야. x축이 만약에 이렇게 됐어. x축이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여기 양수인데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G2가 G1보다 크다 지금 무슨 절대값을 씌웠어. 그치? 아니면 x축이 이런 식으로 돼도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둘 다 음수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갈 거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 상황 관계가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G는 음수가 돼야 돼. 근데 저 G1 값은 양수이어도 될 때도 있고 음수이어도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 부동식을 제대로 풀기만 하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상황밖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한번 계산해볼게. 일단 F1을 계산해보자. F1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K인 거니까 K 마이너스 7이지. 지금 세웠어. 그 다음에 절대값 K 마이너스 7 절대값 F1 G2라고 하는 거를 지금 F1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계산해주면 절대값 K-7 그 다음에 K 여기 순서 지켰을 때 절대값을 써줘야 되는데 저 값은 무조건 못 써야 되는 거지.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절대값을 벗기고 빠져나올 때는 32-K가 돼주세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했어. 그치? 괜찮아? 그러면 결론은 부등식을 이렇게 풀면 되겠지? 여기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두 개를 풀면은 정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여기는 2K가 32보다 작고 나왔다니까 K는 16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해서 식을 써주면 되고 이쪽은 두 개로 분류를 해야 되겠지만 K-7이 K보다 작고 나왔던 건 당연한 거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렇게 연결시켰어. 그러면 여기서는 K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히는 거지. 그래서 둘을 합쳐주면은 K가 2분의 7과 16 사이다. 이렇게 지금 붙는 거지. 그렇지? K 값의 합을 구하시려 했으니까 여기 4부터 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3차 함수, 4차 함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특히 이런 비율관계 3차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계산해주면 좀 더 쉽겠다. 이 197번 문제 중요한 문제라서 넘어갈 건데 이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정리해보고 안 되는 거 쓰면 질문해줘. 시험표 문제. 전국장 기준으로 시험에 났던 거
그때가 집에 나간 거 같아. 꽤 나던 거 같아.
갈치. 이거 어떤 거 같지? 시작해보자. 197번 문제 풀어볼게. 197번.
197번 문제 답이 9가 나왔으면 되고 기본적으로 연속인 함수 gx라는 말이 중요하겠지. 문제는 x 곱하기 gx는 하고 여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fx 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이 항상식 양변에다가 0 대입해보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죠. x는 0 누르면 0이 되고 0은 마이너스 F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F0이 여기 거지. 근데 내가 풀이를 두 가지로 보여줄게.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사실은 2번 풀이가 훨씬 너희한테 지금 쉬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근데 1번 풀이를 먼저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뭐하냐면은 gx는 여기 fx가 f0인 0이라는 식으로 확보했으니까 fx는 x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써주면 fx라고 하는 거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 2차함수를 했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런 형태의 식을 정해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절대값 이 x 있고 이쪽도 x 있으니까 이거를 구간을 나눠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절대값을 분리를 해주는 거야.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럼 여기서 gx라고 하는 거는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분리를 해봐. 그렇게 분리를 해주면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x 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근데 이게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가 되는데 둘이 또 같아야 돼. 그 0 대입해보면 여기 얼마나 a지 절대값이 밑에도 마이너스 절대값 절대값 a랑 마이너스 절대값 a랑 같으려고 하면은 이 a 값은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a가 0. 그러니까 일단 0인 거니까 사실은 이게 fx는 x 제곱이었던 거지. 그래서 9가 정답이다. 3 대입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나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꼭 여기서 먼저 0 대입해서 함수값 찾아서 인수 하나 찾았어. 인수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은 여기서 절대값 분리해서 계산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잘 기억을 해라. 근데 너희한테 더 친숙한 풀이는 사실 이거야. 그냥 이렇게 계산 안 해도 저 A값 뭔지 알면서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어. 왜냐면은 우리 극한에서 이걸 배웠거든. gx는 x분의 하고 절대값 x-1의 fx 써줬어. 근데 이거 지금 당연히 연속이니까 수렴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때도 수렴해야 돼. 그 fx는 x를 몇 개가 돼야 돼 저거? 어차피 그게 그냥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x제곱인 거니까 거의 양선을 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으로 생각하는 방식도 생각해놓고 그 다음에 함수를 구분해서 푸는 문제도 이렇게 좀 생각해놓을게요. 요 197번 문제는 중요해요. 199번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문제들이 할 때 보면 198번도 한번 풀어볼게. 한결이 199번 질문했었던 것 같아. 재밌었어. 요거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면 기억나. 198번 맞지?
요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시작부터 안 된다 하면은 hx로 치환을 해서 먹고 안에 있는 함수를 복잡한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치환을 해서 먹어요. hx 절대값 hx. 그러니까 hx의 식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hx식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 x에 0 대입한 다음에 이 hx는 x를 인수로 가진다 해서 범위 나눠서 푸는 방식이 있고, 좀 전에 배웠던 거 연결시켜주면 hx라고 하는 식은 그냥 x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기다가 x 마이너스 k 하나 더 들어가 있으면 되겠다. 시험 시간에는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나누기 해서 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x 곱하기 gx라고 하는 식은 얘는 x제곱 곱하기 x제곱은 어차피 절대값 시우나 안 시우나 밖으로 그냥 빠져 넣을 수 있는 거고, 여기다 x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이제 붙는 상황을 생각해 주면 되겠지. x 값이 0이 아닐 때에 대해서 그러면 양변을 x로 나눠버릴 수 있어요. x로 이렇게 나눠버릴 수 있어요. gx는 x 곱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k. 그치? 근데 이 함수 미분 가능해야 되지. 문제에서 좌변과 우변은 다 미분 가능. 근데 애초에 지금 미분 가능 함수 gx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 gx 자체가 미분 가능해요. 이 k 값은 뭐가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k는 0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k는 0. 그래서 따라서 gx라고 하는 식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 곱하기 절대값 x다. 이런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gx는 x 곱하기 절대값 x.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거 구분 안 해줘도 정답은 구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표시해볼게.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좀 분류가 된다. x가 0보다 크다 때는 x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죠. 다 괜찮아? 순위 잘 따라왔어? 근데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이 hx의 정체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fx를 3차 함수를 적당하게 평이동 시킨 함수지. 근데 그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게 미분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 미분 가능이고 이거 미분 가능인 거니까 곱한 것도 미분 가능이 돼야 될 수밖에 없지. 그 이 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떤 모양이에요? hx. 3중 그렇지. 어디에서? 0. 그 x축에 위에서 3중분이 돼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된다. 그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의 구조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지. 그렇게 잡아주면은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볼게. 3중분이라 하는 거 파악됐으니까 fx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써주는 거야. x-m의 3승 플러스 n꼴이다. 이 변곡점 부분이 n꼴만 아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함수랑 비교해보자. 이 함수.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걸 잡아주면은 일단 m 값이 뭔지가 바로 보이게 돼. 여기 x 두 번 선택하고 마이너스 m 한 번 선택하면 돼. 그치? 그렇게 선택하면 이 3x 제곱과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거기는 이렇게 써주면 2창을 비교를 하는 거지. 2창을 비교해주면 3x 제곱은 3x 제곱이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3 곱하기 x 두 번 선택하고 마이너스 m 한 번 선택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 마이너스 3m x 제곱 이렇게 지금 둘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치? m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요식 다시 한번 쓰면은 fx는 x 플러스 1의 상승 플러스 n인 거예요. 저기는 5랑 여기는 n이랑 비교하면 되지. n 몇이야 돼? 이거 전개해서 상수함끼리 비교하면 되지. n 몇? 그래서 몇이야? 근데 이 5고 1 더하기 n이 5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아 n이 4가 되는 거지. 네? 여기 개수 비교하면은 여기가 4라고 하는 걸 바로 이렇게 4 바로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는 거의 다 끝났어.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마이너스 1,4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4가 이렇게 들어있는지 보면은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치? 근데 아까 뭐 보이냐면은 여기 0대표가 잡으면 0대표면 0은 H0이지. 그치? 그러니까 H0은 0이라는 식이 우리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함수를 평이동 시키면 반드시 원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 함수가 어떻게 가야 될 수밖에 없냐면 얘 평이동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P 값은 몇이면 돼? 얘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P는 1, Q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쓰면은 정답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 변곡점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수투에서 어려운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 근데 절대값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인수, 개수 비교하는 연습하고 애초에 이 문제 유형이 인수의 개수와 절대값을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 이 유형 자체가 50번 유형 자체가. 그러니까 절대값을 함수에 대해서 인수에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평이동 관계를 여기서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 좀. 그냥 hx x제곱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x제곱만 뺀 거예요. 그냥 절대값에서. 이 안에서? 네. 아 x제곱은 어차피 상관없어요. 뺀 거예요. 맞아. x 요거 밑에 얘기하는 거지. 네네. 맞아. 그 x 제곱은 이렇게 된 것도 그냥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 빠져나온 거. 이게 괜찮아? 그러니까 190번 문제 이 정도 하면은 되게 흥미롭게 풀 수 있어. 이것도 분명했어. 흥미. 그 다음에 205번으로 합성함수 좀 어려워 해서 이건 좀 뒤로 밀어놓고 정리할게요. 합성함수 부분은. 그 205번에 함수에 대한 추론을 한번 해보는데 x제곱과 2t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관계는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안 되면은 잠깐만 생각해봐. 나랑 같이 정해보자. 그러니까 208번 보면 요거 23년 9월 22번이거든. 이런 기출에 나왔던 평가 기출에 나왔던 아이디어들은 얼마든지 재활용될 수 있다. 요거 어떻게 나온 거지? 이게 뭐라고 얘기했던 거냐면 여기 이 hx의 함수가 어떻게 됐 구조인가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여기 미분 가능해서 잘 우변도 미분 가능해요. 그치? 근데 3차 함수를 적당히 평행 이동시켜서 절대값을 씌운 게 미분 가능이 되려고 하면은 그 함수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지점이 어딘지는 뭐 나중에 봐야겠지만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 가능이 되려고 하면은 3중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m,n에서 변곡점을 가서 내리는 거지. 힌트는 뭐 요거 지금 개수 비교. 여기 2분이랑 얘 2창의 개수 비교.
두 함수의 관계 파악했어. 바로 보자마자 이 두 함수의 관계는 어떻게 돼? 뭐에 대한 대칭이야? 진짜 아는 눈빛인데 뭐에 대한 대칭? 둘을 더하면 항상 2t제곱이잖아. 그치? y는 t제곱에 대한 선대칭으로 볼 수 있어. y는 t제곱에 대한 선대칭. 그러니까 t제곱에 대해서 얘 지금 뒤집은 거야. 바로 그 접근하고 시작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t 값이 이런 데서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 t가 이런 데 있어. t1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그 이 선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잡아주면 요게 y는 t1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t보다 큰 쪽은 x제곱을 그대로 살려라가 되는 거니까 얘 지금 이렇게 좀 살려줘야 돼. 이렇게 그대로 살려줘. 그 다음에 t보다 작은 쪽은 t제곱에 대해서 선대칭 시켜놨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좀 뒤집히는 거라고 썼어. 이렇게 돼요. 그치?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 만약에 t 값이 이런 데 이렇게 왔다 해보자. t가 이런 데로 이쪽을 다 볼까? T2와 이런 데 이렇게 가까이 보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요거에 대해서 큰 쪽 있지? T2보다 큰 쪽은 그대로 살리는 거야. 그대로 살리니까 얘 그대로 살리는 거야. 그 다음에 T2보다 작은 쪽은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치?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면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y는 t1 제곱이다.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 이제 처음 봤으면은 대응이 어려웠던 건 맞아요. 이제 23년 9월 22번이잖아. 그치? 근데 이런 추론을 섞어가면서 해볼 수밖에 없어. 이 문제에서 일단 나와 있는 조건을 봐볼게. fx는 16에 서로 다른 16의 개수를 지출할 때 g 많은 3과 g 3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지. 이 경계값들이 어디가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이렇게 펴져. 만약에 이거보다 좀 앞에 있는 함수를 하나 더 그려볼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로 보여줄게. 이렇게 지금 잡혔는데 16을 역으로 잡아볼게. 16이 여기 있어. 16 이렇게 잡아주면 16 여기도 이렇게 잡아보자. 16 이렇게 잡았을 때 만약에 이 t1 값이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주면 이렇게 있다고 봐주면 그럼 그때는 함수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뒤집어줘야지. 근데 교점이 이번에서 뒤집은 거니까 교점이 1개, 2개, 3개 교점이 3개가 된다는 거죠. 교점 3개. 그러니까 저 T1 작은 수에서부터 쭉 오는 동안에 계속 3개 y는 16까지 있죠. 그치? 근데 어디에서 갑자기 흐름이 바뀌냐면은 이 t의 원값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걸 경계로 해가지고 y는 16까지 교점을 잡아주면 이 두 개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이 있어. 두 개로 바뀌지. 교점이 두 개로 바뀌어. 그치? 그 다음에 t1 값이 점점 커져. 이 마이너스 3에서 더 커져가면은 그럼 그래프 모양 예상되지? 요렇게 되는 거지. 그때 교점이 1개가 되겠지. 이게 쭉 가는 거지. 가다가 요게 좀 가장 어렵다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또 교점의 개수가 바뀌냐면 T1 여기서 0 되고 점점 이렇게 다시 커져가고 있어. 커져가는데 정확하게 16의 절반이 되는 지점이지. 16의 절반이 되는 지점을 딱 잡아주면은 여기가 16이고 8. 8을 8에 대해서 뒤집어주면은 16과 교점이 두 개로 바뀌는 거야. 이 순간에 그러니까 세 개로 가기 전에 두 개를 먼저 걸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두 개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사이에 세 개가 있었다는 얘기야.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쭉 오다가 다시 두 개가 아니 한 개였지. 한 개였다가 두 개가 왔다. 그 다음에 t 값이 더 커지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 세 개가 돼요. 세 개 돼서 쭉 하다가 이게 세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이 문제 풀이랑 상관없게 전체적으로 한번 그래프 추론하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yx 적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16이 있고 t 값이 16을 넘어서서 계속 가다가 보면은 32가 지금 이렇게 있어. 이거에 대해서 판단해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 여기 이렇게 16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버렸어. 뒤집어버리면
그래프가 여기 살리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두 개지. 그러니까 두 개 먹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한 개가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런 상황을 해볼 수 있어. 두 개 되고 그다음에는 한 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 개도 이해됐어. 그래서 그냥 범위를 잡아서 한번 표현을 해주면 t값이 -4보다 작을 때랑 그다음에 t는 -4일 때 쭉 나눠서 한번 보자. 그다음에 t값이 요 사이일 때 그리고 t는 2루트 2 8일 때 8, t가 2루트 2일 때 그다음에 2루트 2랑 4, 4일 때 이렇게 해서 되고 그다음에 t는 4일 때 그리고 t값이 4보다 클 때 이렇게 구성이 되겠지. 해놓고 나서 봐보면 좀 전에 썼던 숫자들 그대로 쓰면 되겠지. 3, 2,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3, 2, 1 이런 형태로 지금 간단을 하는 거를 봐볼 수 있겠어. 이런 상황이 똑같이 다시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이 두 개 사이에 이 두 함수 사이 관계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정의한 함수에 대해서 t값이 커져감에 따라서 y는 16가의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거를 혼자 해놓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되겠어. 요 관련 문제가 207번, 208번으로 나왔습니다. 평가 문제 22번 풀 때 이런 게 좀 쓰였던 거니까 다시 한번 경험해볼게요. 세연이 녹음됐어. 번 한번 해볼 수 있겠어? 206번 저기 안 했어. 안 썼지? 206번, 213번, 214번 모르겠어. 어디서 키드박스 잘 봤어? 응? 응. 아, 너 푸른 거 이상하다. 그쵸. 근데 gx는 0이라고 했으니까 아까는 16이었잖아. 16과의 교점을 보는 거였는데 이번에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k값이 몇일 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 경계값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k값이 몇일 때가 중요한가? 206번. 그렇지. k가 4일 때 정확하게 x축에 접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걔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주면은 쉽게 계산이 돼. 약간 특수한 상황이 전달이 되는 게 없다.
206번 정답이 6이 나왔었는데. 이 GS는 0이라는 부분에서 0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야. Y는 0과의 교점에서 보자. Y는 GS를 본다면은 Y는 0과의 교점을 보자. 그치? 그러면은 Y는 0과의 교점을 본다. K 값이 만약에 4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그 함수 이렇게 X축에 붕이 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 사실 안 해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함수값 어디에 대해서 선을 긋든 간에 걔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족시키게끔 만들면은 X축과의 교점은 무조건 한 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되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t 값이 이런 데 있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이렇게 선 긋고 이거에 대해서 t보다 큰 쪽은 그대로 살리고 t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바꾸는 거다. 그치? 이렇게 해도 X축과의 교점 한 개지. 근데 어디 있든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뭐 하나만 더 예시를 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t 값이 뭐 이런 지점에 이렇게 잡혔어. 잡혔다면은 얘에 대해서 선을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아주고 무조건 한 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한 개 되잖아. 근데 특수한 상황을 내가 얘기했던 거는 뭐였냐면 K 값이 4보다 클 때인데 K 값이 4라고 하면은 이 불연성인 지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계속 한 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K가 4일 때는 X축에 이 이차함수가 지금 이렇게 만난 거. 이렇게 만난 상황을 판단해보면 여기 하나 다시 그어보면 이렇게 t 값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얘에 대해서 상수함수 만들어주고 이거에 대해서 뒤집어 여기 살리고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두 개가 됐다. 그치? 근데 이게 계속 두 개 가다가 마지막 이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었지. 언제 딱 한 개가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됐을 때 t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여기 있으면 t 값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살리고 그다음 이쪽은 이 선에 대해서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된다. 이게 한 개로 갑자기 바뀌지. 하고 넘어가면 다시 두 개가 돼. 그러니까 이 지점이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라 사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k 값은 4가 되는 거고 t라고 하는 거는 2일 때가 되겠지. t는 2일 때가 된다. 왜냐면 이거 x-2에 제곱인 상황을 생각한 거예요. k 값이 4이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비교도 물어볼 수 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213번이랑 214번은 물어보는 게 다르거든. 213번은 좀 처음에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214번은 중요한 교과 개념과 연관이 되고 있어. 두 개를 같이 해보고 216번 봤을 때 이 문제 푼 적 있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네. 뭐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거든. 24년 6월 20일. 바꿔서 먹는 거야.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고 공차가 2다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럼 사실은 이 A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AK 플러스 2라고 하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두 개 항이 연습된 두 항에 대해서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을 지금 생각해봐야 되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계가 존재하는데 모든 AK의 값의 곱이 6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 처음에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216번 문제 정답률은 되게 낮았어. 22번 문제. 그치? 근데 상황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예를 들어서 정수인 상황을 봐보자. 4분의 3m이 정수인 상황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지. 만약에 3이 이렇게 있어. 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 2랑 4밖에 안 돼. 2, 4.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가 2랑 4. 왜냐면 두 개의 항이 2 차이가 돼야 되잖아. 2, 4가 지금 딱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쓰고 줄게. 3.5가 이렇게 가운데 있다고 해. 그럼 3.5에대해서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랑 4도 되지만 3과 5도 된다. 두 개가 된다 사실. 그치? 그러니까 그 차이를 시험장에서 분류하는 게 당연히 쉽진 않았지만은 우리 좀 연습을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죠. 이 가운데가 정수인 상황과 정수 아닌 상황이 되면은 그냥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겠다. 그치? 결론이 뭐냐면 정수가 되잖아. 그러면은 이 AK라고 하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안 돼. AK는 한 개가 돼. 얘는 한 개밖에 없어. 근데 문제에서 AK의 곱이 6이라 했으니까 이 경우 한 개밖에 없다고 했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여기 7이 있고 6과 8 사이가 될 수밖에 없대. 얘 자체가 6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두고 나면은 이 7이라는 숫자가 4분의 3m이 되어야 되거든요. 4분의 3. 4분의 3을 m을 만족시키는 m 값이 없어. 이렇게 정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7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해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이 되는 상황은 뭐냐? 4분의 3m이 정수가 아닐 때고 유리수 할 때로 생각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런 구성을 생각할 수 있어. 2, 3 이렇게 해도 둘이 곱하면 6이거든. AK는 이 앞에 쪽에 있어. 앞에 얘네끼리 곱한 게 6이 돼서 2, 3 뭐 그러면 여기는 4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5가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놓고 나서 이 가운데 들어가는 숫자가 4분의 3m인 거니까 4분의 3m 4분의 3 이렇게 좀 써주면 결국에 연결시켰을 때 이 4분의 3m이라는 숫자는 3과 4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이 m 값은 얼마다?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도 있겠지. 이렇게 지정해주면 이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 똑같이 4분의 3m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하나 더 계산해주면 여기서 m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두입이 정답이라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치? 수푼데 왜 갑자기 수열 문제가 나온다요? 이게 216번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는 거지. 그리고 정리되면은 214번 하나 더 할게. 214번 문제. 얘기했던 것처럼 214번은 중요한 격과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정리하고 나서 214번은
답은 60이 나오는데 60. 됐어. 야, 저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 216번 문제 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형태를 보면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fx랑 x2 이 점이 겹쳤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냐? 평균 변화를 x1, x2, x3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예시야. 잡았을 때 이쪽을 x1이라고 두고 이런데 x2라고 두고 뭐 이런 지점을 x3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평균 변화를 이렇게 한번 만들고 이렇게 한번 만들고 둘의 곱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어떤 구간을 잡든 간에 없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구간을 잡아도 없다라는 하는 얘기는 계속 감소거나 계속 증가의 상황밖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해주는 거야. 평균 변화를 곱하기 평균 변화 상황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과 개념이 나오는데 뭐였냐면은 존재하지 않도록 그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수트에서 나오는 개념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 하나는 사이값 정리였어. 하나 더 뭐 있었지? 그치. 롤의 정리에서 파생된 게 평균값 정리. 그치. 그 정리가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평균 변화를 봤을 때 얘를 같은 값을 만족시키는 f' t라고 하는 값이 이 x1과 x2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렇게 만든다 했던 게 평균값 정리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를 t1이라서 둔다면은 f' t2를 만족시키는 t2 값이 항상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개념이 헷갈린다, 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복습 한번 이렇게 막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 이런 지점이 x1이 있고 x2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 미분 개수가 반드시 그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존재죠. 무조건 존재. 적어도 하나 존재. 맞지? 이렇게 놓고놨는데 여기에서 T1, T2 곱을 했을 때 절대로 0보다 작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어떤 마이너스 K랑 K 사이에서의 어떤 T를 잡든 간에 상관없이 어떤 T1, T2를 잡아도 T1과 T2를 잡아도 이 함수는 무조건 F'T1 곱하기 F'T2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 결론적으로 감소함수나 증가함수가 되는 근데 이 더함수를 만들어놓은 걸 봐보면 얘가 마이너스 n과 그 다음에 2분의 n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부호 변화가 있었지? 이렇게 관찰해놓고 나면은 이 y축이 이쯤에 있거든. 이렇게 잡죠.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마이너스 k랑 k 사이로 하는 거는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간격을 벌려가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건 증가함수여야 돼, 감소함수여야 돼. 계속 부호가 뭐야? 부호 뭐야? 음수 쪽이잖아, 음수 쪽.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k랑 k 사이라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 부분은 무조건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넓혀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끈다는 거지. 이걸 넘어가 버리면 플러스가 나와. 그럼 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계속 감소나 증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최대값은 k의 최대값은 2분의 n이라는 사실을 최대로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여기서
K의 최대값이 2분의 M이 나왔기 때문에 시그마 M은 1에서부터 10까지 돼서 2분의 M이다. 요걸 계산하면은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네,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그리고 키레브는 계속 얘기하던 것처럼 독감 문제 우선 복습 잘하고 거기 아이디어들 고행 노트에 잘 정리해놓고 원문 문제 추가로 미리 풀어봐도 되고 어려우면 나랑 같이 또 해보고 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기출 돌아보기 관련해서 테스트를 볼게요. 테스트를 준비해왔지 이번에? 일본에서 한다고 했잖아. 30분 주는데 30분 허공이 날리는 것 같으면은 나는 이 시험 봐봐도 한 개 틀리거나 한 개 맞거나 다 틀릴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공부할 시간 가지고 해. 공부할 시간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2개 시험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해봐야 돼. 내가 계속 추적할게. 3개 이상 맞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 6모랑 7모 이렇게 2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7모 좀 많이 돌려주도록 할게요.